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소식들 다들 전달해드린 점 체크를 하셨죠? 나스닥이 특히나 큰 폭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만약 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난다면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2% 급락,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서 급격히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장중 대응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이 앞서실 텐데,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장중에 저희가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양시장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5% 하락하면서 2,621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2.50% 하락한 채로 지금 코스피보다 약간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88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을 좀 제대로 받은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총 5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그리고 윤여민 FP님까지 모시고 장중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한 매매 시그널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돼서 바로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좀 하나는 안고 개장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 매매 시그널과 더불어서 이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제 하락들이 견인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고요. 전반적으로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을 또 다시 한번 진행하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9%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4% 넘는 하락을 견인하다 보니까 최근 기술주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승 섹터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었다는 점을 좀 소개드릴 수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임의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IT, 통신과 같은 기존의 어떤 가치재, 즉 어떤 이제 고부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중심에서의 하락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이제 증시 전반적인 불안세의 강화에 따라서 금융주가 2.5% 하락을 했었습니다. 글로벌 이슈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의 그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하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컨센서스에 의했을 때 어닝 쇼크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해외 거래를 하고 있는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경계심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이제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성장 둔화가 굉장히 확증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어떤 항공주라든가 외식 업종 관련된 부분들의 실적 견인이 오히려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퇴를 하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하회를 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했을 때 분기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가진 종목들도 오히려 이제 전망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타격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었고 주당 순이익면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하회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을 좀 나타냈다 소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베이직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 부분들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불안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세계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예상 대비 실적을 좀 하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했을 때 성장 부분은 2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유튜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감소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좀 상쇄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압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나스닥 지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단일 주가에 대한 타격 부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이끌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지금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타격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슈들 중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금 파업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달 4일까지 이제 8시간 전면 파업이 좀 예정되다 보니 현대그룹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제 마진율 부분들에서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관련된 부분에서 적격성 심사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게 되면은 이제 내일, 그러니까 다음 영업일인 내일 28일부터 이제 거래가 되게 되고요. 만약 이제 심사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인 어떤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일이 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 그룹에 있는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아이테크놀로지, 이와 같은 이런 대형 종목들, 특히 이제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산 퓨얼셀, 그리고 두산 바켓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여기 이제 S오일,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정밀화학 등 국내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의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한 좀 매매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도세들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 악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소폭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시각이 굉장히 촉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다가올 이제 5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그저께 이틀 전에 이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이제 1,261원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리스크가 해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현재 물가에 대한 압박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종목에 선택을 하실 때는 특히 이제 실적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보시되 현재 구간에서는 현금 마련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메타 그리고 포드와 같은 대형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잉의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리오프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월 2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전부터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이 증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오늘 시장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매매 시그널 좀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게 좀 출발을 하고 싶은데 뉴욕 증시 상황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과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역시 하락세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환시장 흐름이나 또 중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은 좀 결정이 됐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공급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계속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장 시작을 한 가운데 종목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나마 좀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성에너지가 14.76%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도시가스가 4.22%,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1.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간 매출액을 봤을 때도 3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에 대한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역시 요금 인상이죠. 요금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이 미수금 회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시장에서 좀 실적 개선과 함께 목표 주가도 올리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스 업종 외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나마 선방하는 업종이 이 음식료 업종이죠. 지금 현재 고려산업이 21.58%, 그리고 마니커가 14.45%, 그리고 사조동아원이 10.44%, 팜스코가 5.47%, 그리고 사조시푸드가 지금 2.71%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이 개주, 이 6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그나마 좀 나와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곡물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닭고기 가격도 고공행진을 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6개 관련주에 대한 오늘 좀 모멘텀이 좀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오르는 종목은 없죠. 지금 현재 종이 목재 업종이 그나마 1.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페이퍼 코리아가 지금 4.3%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페이퍼 코리아 시장에서 좀 매물로 나왔죠. 이 포장용지 1위 업체인데 인수를 두고 지금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에서 이 페이퍼 코리아의 주가도 그렇고 이제 몸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지금 커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나마 좀 상승세로 보여주는 게 역시 음식료 담배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림이 지금 19.46%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 역시 육가공 업체, 아까 또 서두에 코스피 업종도 그렇지만 육가공 업체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탑이 18.4%, 팜스토리가 어제 최근에 급등세를 오늘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제가 어제도 한 말씀드렸는데 팜유, 인도네시아의 팜유에 대한 수출 중단 때문에 이 식용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팜스토리도 지금 10.6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거래 재개한 한인사료도 10.8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글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신규 매수 접근보다도 이 보유 관점에서 트레이드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이지바이오가 2.56%, 그리고 KC피드가 2.51%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그 출판 매체 복제 이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양지사가 3.9%, 골드NS가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서 상승 형태가 나오는 종목은 없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1.21%의 하락세,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4.25% 하락세, 그리고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8%의 이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좋았지만은 예상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온 점에 있어서 이 작년보다 좋아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매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번 2분기, 3분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그리고 네이버가 2.26%, 카카오가 1.6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1.34% 하락세, 그리고 삼성 SDI가 2.58%, 기아가 0.6%, LG화학이 3.1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을 볼까요? 이 코스닥 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1위부터 또 30위까지의 기업 중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은 없고요. 우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95% 하락세, 세트널스케어가 1.47%, LNF가 5.05%, 펄어비스가 9.18%의 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펄어비스 어제 좀 괜찮았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어제 그 바이오주들도 괜찮았고 게임주도 괜찮았는데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카카오게임즈 3.07%, 세트론지약 1.37%, HLB 2.49%, 리노공업이 1.7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첨보가 2.13% 하락세, 그리고 CJENM이 2.0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세, 30위권 아니더라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림 지주가 지금 2.69%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하림 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림 계열사죠. 어떤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 하림 지주가 어떤 지분법 이익이나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하림 지주의 목표 주가를 16,000원 이상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림 지주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들까지 좀 해드렸는데요. 정말 빨간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개인들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돼서 특징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혹은 안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오늘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가 매수 관점을 접근하자라고 하기에는 좀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과 불안 요소가 계속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매수보다 지켜보는 게 낫고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좀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현대제철 저는 실적 개선세가 계속되는 현재 상황인데요. 주가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지금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철강 업체들이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대제철은 복영강 쪽에서의 업황 호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 3분기에도 이런 부분은 이 차강판 가격 인상과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한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화공 부분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증가 때문에 예상치를 높은 실적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날수록 유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유가가 하락세로 가기에는 좀 당분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해외 쪽에서의 어떤 플랜트에 대한 EPC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면서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 시장 지금 온통 좀 파랗게 물들어 있는 시장인데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이제 코스피 이제 해외 시장의 어떤 큰 폭의 어떤 하락들을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 현지 시간 미국 현지 시간 목요일 날 애플 인텔의 이제 실적 발표 이 부분들이 이제 최대 이제 분기점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현재 4월 말까지는 좀 현재 지수가 이제 약간 급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즉 이번 주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V자 반등 가능성들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쌍바닥까지는 약간 내려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볼리점 밴드의 하단을 약간 깨고 내려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완벽하게 쌍바닥 짚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약간 터닝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여유가 좀 있지만은 현재 21선을 좀 깨고 내려갔던 61선을 깨고 내려갔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상승에 대한 절반의 또 흐름들이지만은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여기 N자형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추가 하락 후 이제 반등의 또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1선이 실제 하락폭의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에 제시를 했던 종목이 한탑하고 팜3였죠. 그래서 현재 지난 주말에 현재 한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하고 눌림목을 보이고 나서 이제 슈팅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세 번째 상한가를 보이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급등을 해줬는데 보통 이제 30이론이라고 합니다. 한 번 갭이 발생이 됐고 두 번 갭이 발생이 됐고 오늘 세 번째 갭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이 약간 꼭지일 수도 있고 한 번 좀 더 갈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대 이제 피크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때 이제 했던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오늘 투기 때 발생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개별주의 성향들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사료 곡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도 약간 비슷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팜소리 그다음에 한탑 이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육계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육계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된 선물공사 착수를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산주가 아닌 육계 쪽으로 거의 지금 현재 상승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육계 관련된 부분에 팜3 후발주로 말씀을 드렸던 정다운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정다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장대 양봉의 중심 위쪽에 십자 도정이 발생이 됐다. 이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제 상승 시그널이라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데 보통 이제 시세가 폭발을 했을 때는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시세가 강하게 되면은 상승하고 조정이고 상승 가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넘을 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정고점을 넘는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중심 위쪽에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필연적으로 매수 신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현재 정다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오리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순환매로 일단은 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오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흐름들을 현재 보시면은 베셀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은 이제 드론 UAM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20일 주기 사이클로 이렇게 움직여준다. 그래서 이 주기가 20일 주기 사이클이 움직여주면은 다음 주기 때는 최소한 현재 10일 정도가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주가 부분들이 2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그 상한가 뒤로 오늘 이틀째 올라주고 있는데, 드론 관련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순환매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오늘 올라와주는 순환매는 베셀 외에는 강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순환매로 보시면은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두 번째로 강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각 수렴형 끝에 올라주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이제 자주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삼각 수렴형 끝에 추세 돌파 시점, 모든 파동의 시작은 상승 삿발 형태에서 시작이 된다겠죠. 이제 갭을 동반한 상승 삿발형. 그다음에 중심 위쪽에서 십자종이 돌면은 이 부분들은 틀림없이 급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순고력이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 공략 가능성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오늘 이제 신규로 떠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제 유가가 급등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성에너지, GSD 이런 종목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떠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현재 삼각 수렴형 형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각 수렴형 형태에서 이제 갭 상승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음봉의 형태에서 좀 쏟아져 내려온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10% 내외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관심주로는 현재 GSG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대성에너지 부분들도 두 개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두 개의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현재 아쉬운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하고 무관하지만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현재 생각 이상 크게 진행이 됐던,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큰 사이클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한번 그 낙폭 가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시세가 유지되는 그 부분에서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서 현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앙에너지비스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너지비스도 현재 트레이딩 관점, 이게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 종목이 오늘 오후 이후에 또 주말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와지면은 한번 급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4월 말 정도가 현재 지수에 대한 현재 V자 변곡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정도의 바닥을 가지고 또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장이 좀 새롭게 좀 터닝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주말까지는 약간은 좀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관련돼서 실시간 장중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원의 임상현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분 좋게 좀 인사를 하고 싶은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업사부님께서 잡아주셨던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또 흐름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업사부님이 잡아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크게 볼 게 아니다. 이런 해당되는 종목들을 크게 보지 말자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좀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쏠리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해당 종목은 또 상당히 강력하게, 그래서 테마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림페이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 종목으로 알려드렸는데 거의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런 부분들로 단기적으로만 치고 나오는 게 오히려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의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온도계부터 체크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보시다시피 오늘의 지금 마켓 파워의 센터 값이 마이너스 35 정도, 37 이렇게 나오는데 세력 지수 마이너스 72, 80 지금도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아직은 상방으로 올라갈 힘보다는 떨어질 힘이 조금 남아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가 8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30도가 기준인 상태인데 지금 8도밖에 안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40도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들고 있으면 10종목 들고 있으면 9개에서 10개가 다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좀 어려운 그런 날이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날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주식만 들고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식은 아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또 때로는 내가 소액으로 파생매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생각으로 파생매매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스템은 원래는 국내 파생매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방으로 올라가냐 떨어지느냐, 어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어느 자리에서 맞고 떨어질 거냐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상방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수급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알려주는데요. 현재 위에는 차익 거래이고요. 밑에는 비차익 거래입니다. 둘 다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가 다시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는 보통 우리가 대형주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쉽게 끌어올리지 못한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은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오후에 어떻게 된다, 내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를 짧게 치는 부분들에서 필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5월 달이 되면 5월 초에 우리가 FMC, 6월에도 FMC가 있고 우리도 금리 결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가팔라져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최대한 짧게 갖고 가되 또 현금 비중을 늘 갖고 가는 전략으로 5월 달 되기 전에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여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5월 달도 빅스텝 우리가 지금 25bp가 아닌 50bp의 금리 인상, 심지어는 75bp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특히 5월, 6월 달 이렇게 좀 저는 2달간을 좀 힘든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증시 개원에도 5월에 주식을 팔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도 실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쨌든 또 우리가 잡아들인 종목들, 해당되는 종목들 분들에서 좀 만들어내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림페이퍼가 올라가는 그 상황이 나오겠지만 짧게 보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충분히 눌러주죠. 눌러주고 급등 나오고 또 한 번 급등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진단하면은 단타로 단일로 치고 끝나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 앞으로 며칠간 또 혹은 한 2달간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해서 이 시간 잘 봐주시면서 종목들 잘 선택해보면 좋은 결과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돼서 무림페이퍼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까지 시장 상황과 곁들여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80여 개, 코스닥은 한 120여 개 종목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매매 시그널을 보내는 트레이딩 종목들 잡아낼 수 있을까요? 뭐 있죠. 어쨌든 간에 한 2,400개 중에 우리가 올라간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단타 종목이 이쪽 당연히 오늘 음식료주들 뭐 내지는 식량난, 에너지난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식량난과 에너지난 요게 항상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당 종목들이 올라가는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상승 종목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려서 급등세가 나오는 부분들이다 하는 포인트이고 다만 2,400개 주식 중에서 2,000개, 2,100개, 2,200개가 하락하는 그런 날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손절을 치지 않거나 현금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생 매매도 한 번 정도는 이제는 상승장일 때는 필요 없지만 하락장일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라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참고로 오늘 푸시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해당 상품들이 오늘 100%까지 올라가거든요. 현재. 그래서 소액으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오늘의 우리 또 시스템 포착 종목 중에서 한번 한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할인이 가장 먼저 포착되는데 이미 급등세를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연관되어서 닭고기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의 동우팜투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우팜투테이가 오늘 두 번째로 라이브로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여기 또 요 아래쪽에도 어쨌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만 대응을 하고 마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동우팜투테이가 지금 이제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바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어제 무림페이퍼도 한번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장중에 어쨌든 시장 반영이 이루어지거나 테마가 급하게 이쪽 돌고 이쪽으로 돌고 하다 보면 한 번 정도 눌러줘서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진간하면 4,400원 이하, 4,300원 이하 이런 구간들에서만 한번 접근도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애진간하면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들에서 짧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전에 한번 아시아 종묘를 제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세요라고 엊그저께 한번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는데 결국에 기억하실 것은 식량난 그리고 에너지난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식량과 관련된 것들, 농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대성에너지를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보실 게 상당히 좋겠고 지금은 수익 정도만 보시고 그 길게는 장기적으로 보지 말자. 5월, 6월에는 우리가 주식 비중을 최소화시키고 현금 비중은 늘 가득가득 갖고 가며 짧은 트레이딩으로 짧게만 매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되고 혹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어떤 파생 매매적인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 하는 기업인지 실적은 어떤지 여러 가지 부분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전년도에 해당돼 적자 기업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 흑자 기업 중에서만 말씀드리는데 단타 종목도 이제는 적자 기업은 피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더 확인해서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늘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기 위해서 열려 있으니까 항상 저를 또 찾아오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사부였습니다. 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금 좋지 않아서 저희가 급하게 부피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개인들은 사고요, 외국인들은 현재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앞에서 지금 이제 방송 전에 한 8시 정도쯤에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일단 오늘 환율이 1,262원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3개월 대비해서 뭐 53원까지 좀 오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분명히 외국인들의 분명히 부담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뭐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별로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4월 달에 뭐 한 잠깐 19, 20일 정도는 들어왔을 뿐 거의 지금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은 조금 이제 매수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매수량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 자체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외국인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지수를 견고하게 좀 버티는 힘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스피는 1,250선을 좀 깨고 1,625원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좀 900선을 좀 붕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의 어떤 좀 하단 라인은 좀 깨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일단 좀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오전장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시장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오전장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65,000원도 좀 위태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뭐 코로나19를 약간 제외하고 PBR 기준으로 거의 1.3 정도가 이제 65,000원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65,000원인데 65,000원이 지금 사실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PBR 기준으로 1 정도가 뭐 한 11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이탈 혹은 지금 저점을 깨려고 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SK하이닉스 좀 실적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28일이면 내일 이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두 회사 다 1분기 그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상세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외인들의 어떤 매도 같은 경우는 환율에 의한 부분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투매가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모멘텀 혹은 반도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머징 마켓에 대한 위험 신호로서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그러다 치더라도 좀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연기금을 살짝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여전히 좀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좀 외국인의 좀 어떤 그 매매 동향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든 시장이 좀 펼쳐지고 않나 생각을 드는데 삼성전자는 65,000원 이하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1만 원 지금 10만 8천 원까지 내려갔는데 이하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관점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대형주 두 개 중에 좀 어떤 주가 탄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탄력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또 방점을 찍어드렸는데 오늘은 양 종목 모두, 두 종목 모두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돼서는 움직이는 식품 관련주들은 오늘도 막 상한가에 직행을 하는 종목들도 나오네요. 예, 일단은 오늘도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투심을 좀 끌어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마니커가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상당히 뭐 퍼폼을 보여주고 있고 하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비료량에서 지금 거의
약간 안에서 쓰나미 도는 듯한 네.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없으면 시장에서 정말 소외되는 일단 맞아요. 느낌인데 과연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산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퀘스천 마크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좀 이제 일반 업종 중에서 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백신 관련된에서 결국 백신 주권 관련된 부분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어제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반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뭐 셀트리온도 오늘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제약발 섹터 중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좀 힘을 내주고 있고 또 건설 쪽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힘을 내주면서 일단은 좀 일반 업종 중에서 이렇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6개공의 어떤 네. 이런 식품진들 많이 모이고 있고 뭐 특징적으로 이제 베셀 같은 경우는 어제 뭐 UAM 관련된 이제 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고 어제 좀 상한가 가고 이렇게 좀 이런 특징주들 이슈만 있는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보니까 좀 일반 업종 특히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 좀 시장에서 이러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소외가 좀 될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걸 장기적인 상승까지 이 종목들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전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저희가 쭉 시장을 볼 거잖아요. 네. 어떤 전략을 좀 펼쳐가면 좋을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급락됐지만 결국 이제 미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미선물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거래가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래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처음에는 좀 매수세로 좀 들어오다가 좀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매도세로 좀 돌아설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양시장 양매도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 개 섹터,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섹터고 오히려 좀 이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어떻게 보면 포트를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인내를 좀 길게 할수록 좀 열매는 달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4월보다는 좀 5월을 좀 기대하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가시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밸런싱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던 세 개의 섹터가 있었습니다. 조선, 그리고 반도체, 완성차까지, 자동차까지 이야기를 네.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시장에서 대응하기에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좋다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관망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관망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크더라도 버티는 게 답이란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수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추세선이 다 어떻게 보면 꺾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투매에 좀 동참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좀 기술적 반등이 이제 다음 주까지 어떤 나스닥도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때까지는 일단 좀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좀 반등으로 돌아설 때 흔히 얘기해서 좀 상승이 좀 빠르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하셔서 좀 포트를 압축하시는 어떤 그런 작업을 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어떤 포트에 손을 대시기보다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좀 버텨보자.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매 동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압축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든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